그림자가 드리운 집.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노을이 주방 창문을 비스듬히 꿰뚫고 들어온다. 붉은 빛이 식탁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말라버린 국 한 그릇과 제대로 놓이지 않은 젓가락 한 쌍이 이상하게도 쓸쓸해 보였다. 이 집의 주인 49세 박태준과 47세 최은정. 한때는 누구보다 활달하고 밝았던 부부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5년, 결혼 20년. 그들의 청첩장에는 서로를 향한 웃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기척만 확인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이 말은 줄어들고 눈맞춤은 회피하며 저녁 식사조차 제대로 마주 앉지 못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은정은 요즘 밤마다 혼자 묻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태준 역시 출근길 차 안에서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 가지 균열이 있었다. 그 균열은 오래전 잠시 스친 인연 하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치 늦은 오후의 긴 그림자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 오래된 그림자의 시작. 조용한 저녁 속 낯선 흔적. 3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은정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 화면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향 공방 은정의 향기 작업실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다. 오늘 올린 게시물에는 새로 개발한 블렌딩 향 봄날의 기억이 소개되어 있었다. 좋아요 67개, 댓글 12개. 대표님 향 너무 좋아요. 주문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하나요? 은정은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어. 태준의 목소리는 피곤에 짓눌려 있었다. 응, 왔어? 저녁은?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태준은 현관에서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그 순간 은정의 코끝에 낯익은 향기가 스쳤다. 꽃향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거래처 미팅 있었잖아. 아침에 말했는데. 태주는 셔츠 소매를 걷으며 대답했다. 은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남편의 셔츠깃 근처에서 나는 향을 맡았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공방에서 쓰는 향이었다. 정확히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블렌딩 향 봄날의 기억. 라벤더와 제스민, 그리고 은은한 머스크. 이 조합은 은정이 3년에 걸쳐 완성한 시그니처였고 일반 향수 브랜드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었다. 더구나 이 향은 아직 시판도 하지 않은 샘플 단계였다. 여보,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늘 어디 갔다고 했지? 태주는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다. 거래처, 강남 쪽 사무실. 거기서 누구 만났어? 회사 사람들이랑. 왜? 태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은정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니, 그냥.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은정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그 향은 내가 만든 향인데 어떻게 남편 옷에서 나는 거지? 태준의 하루. 사실 그날 태준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오전 10시 회사 회의실. 박 부장,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할 거야? 상무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최선으로 이 숫자가 나온 거야? 경쟁사는 벌써 30% 상승인데 우리 팀은 고작 5% 증가. 회의실에 찬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주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다. 한때는 촉망받는 영업부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그의 영업 방식은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젊은 팀원들은 디지털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태주는 여전히 발로 뛰는 영업을 고집했다. 시대가 바뀐 거 모르세요? 입사 3년차 김대리의 말이 회의실을 빠져나온 후에도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시간. 태주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다. 샌드위치를 주문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지만 한 여성이 태준의 테이블 옆에 섰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손에는 작은 샘플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저희 신제품 향수 샘플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나 드릴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홍보 차원에서요. 여성은 웃으며 작은 샘플병 하나를 테이블에 놓고 갔다. 태주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고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샘플이 나중에 불러올 오해를.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오후 3시 회사로 돌아온 태주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87개. 다 읽을 수나 있을까?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아내 은정. 저녁 뭐 먹을래?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회사에서 먹을게. 사실은 저녁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아내 앞에서까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은정의 발견. 3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은정은 태준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다.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갔다. 토요일인데도 급한 일이 있대. 은정은 진공 청소기를 들고 현관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로 갔다. 운전석, 조수석을 청소하고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그때였다. 조수석 밑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가 나왔다. 은정은 그걸 집어들었다. 하얀 종이백. 손잡이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이게 뭐지? 은정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향수 샘플들. 5개 정도의 작은 병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 봄을 담은 향기, 당신께 드립니다. 루나 퍼퓸. 은정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루나 퍼퓸? 이건 내가 아는 브랜드가 아닌데. 그 순간 샘플 중 하나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다. 은정은 뚜껑을 열어 맡아봤다. 이건 분명했다. 자신이 만든 봄날의 기억과 거의 똑같은 향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85% 정도 비슷했다.
어떻게 내 향과 이렇게 비슷한 게 남편 차에 있는 거지? 은정은 쇼핑백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샘플들을 바라봤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누군가 남편에게 이걸 선물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과거의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12년 전 태준이 다니던 회사, 은정은 몇 번 남편 회사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본 여자, 윤세라,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던 당시 30대 초반의 여성, 밝고 활발한 성격, 남편과 자주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다. 당시 은정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었다. 물론 남편은 그냥 동료야. 일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 후 세라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태준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은정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다시 아물기 시작했다. 고향집에서의 대화.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은정은 홀로 고향집을 찾았다.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2시간 반. 어머니는 은정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은정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응? 남편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숨긴다는 게 무슨 말이니? 요즘 말이 너무 없어졌어. 집에 와도 방에 들어가 있고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하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은정은 가방에서 그 쇼핑백을 꺼냈다. 어머니는 샘플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뭔데? 향수 샘플이야. 근데 이 향이 내가 만든 향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누군가 남편한테 이걸 준 것 같아. 근데 남편은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응? 너 지금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거지?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볼 때는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둘이 대화를 안 하는 게 문제야. 대화? 그래. 요즘 부부들 보면 같은 집에 살아도 정작 서로 마음은 모르고 살더라. 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다. 남편한테 물어봐. 직접, 당신 요즘 왜 이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도 해야 해. 안 그러면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법이야. 은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깊어지는 균열. 회사에서의 재회. 4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태주는 회사 1층 로비에서 협력업체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 팀장님?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태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45세 윤세라. 12년 만에 재회였다. 세라 씨?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세라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저희 회사가 이번에 귀사랑 교육 프로그램 협약 맺었잖아요. 제가 담당 강사로 배정됐어요. 아, 그래. 태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세라는 12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밝은 미소, 여전히 활발한 에너지. 팀장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승진 많이 하셨죠? 아니, 그냥 버티고 있어. 세라는 태준의 표정을 보며 조금 진지해졌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태준은 놀라 물었다. 그게 보여? 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상담 프로그램 관심 있으세요? 상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요.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예방 같은 거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세라의 말에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12년 전 세라와 함께 일하던 시절, 당시 태주는 부서 내 파워게임에 휘말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세라는 그때 태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줬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당시 세라의 그 한마디가 태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태준은 세라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친밀함으로 비쳤고 결국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랑 윤 대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시 은정도 그 소문을 들었다. 태주는 은정에게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동료야. 라고 말했지만 은정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 후 세라가 이직하면서 모든 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마주친 것이다. 팀장님? 세라의 목소리에 태주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생각에 빠졌네.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 좀 나서. 세라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윤세라 휴먼케어 교육연구소 수석 강사. 고마워.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주 교육 때 뵐게요. 세라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명함을 바라봤다. 다음 주에 또 본다고?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은정의 불안. 같은 날 저녁, 은정은 공방에서 새로운 향 조합을 실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다. 요즘 정말 이상해. 말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 남편 태준.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 회식이었다. 정말 회식일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은정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카카오톡 태준님이 새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습니다. 은정은 무심코 프로필을 눌렀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남편의 프로필 사진. 회사 로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뒤에 희미하게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 여성이었다. 은정은 사진을 확대했다.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은정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음이 시끄러웠다. 지금 어디야? 회식장. 왜? 프로필 사진. 언제 바꿨어? 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아, 그거. 오늘 오후에 바꿨는데. 로비에서 찍은 거야. 뒤에. 누구 있던데? 뒤에. 태준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다. 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왜 그래? 아니, 그냥.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첫 번째 대립. 4월 둘째 주 금요일 밤 11시. 태준이 집에 들어왔다.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은 그걸 느꼈다. 응, 늦어서 미안. 요즘 너무 늦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아서.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응?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태준은 깜짝 놀라 물었다. 숨기는 거? 무슨 말이야? 요즘 당신 이상해. 말도 없고 집에도 늦게 오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 회사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야지. 왜 혼자 끙끙대? 말해봤자 당신이 뭘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주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존재인 거야? 그런 말하지 마. 그럼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정이 먼저 말을 이었다. 차에서 발견한 거, 그 향수 샘플, 그거 누가 준 거야? 태주는 당황했다. 향수 샘플? 모르는 척하지 마. 분명히 차에 있었어. 태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거 그냥 카페에서 받은 거야. 홍보하는 사람이 나눠주길래. 거짓말하지 마.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향은 내가 만든 향이랑 똑같아. 그런 우연이 어딨어? 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진짜야. 카페에서 받은 거라니까. 그럼 왜 내게 말 안 했어? 그냥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은정은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 정말 나한테 관심 없는 거지? 태주는 피곤했다. 제발 오늘은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고. 내가 이러는 게
싫은 거야?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은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예민하다고? 그래.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해. 은정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태주는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폭발 직전. 세라와의 재회 2차 4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태주는 회사 교육장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바로 윤세라였다. 세라는 능숙하게 강의를 진행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분들은 세라의 눈이 잠시 태준에게 머물렀다. 태준은 시선을 피했다. 강의가 끝난 후 세라가 태준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태준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 잠깐. 회사 근처 카페. 세라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보여? 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혹시 집에서도 힘드신 거 아니에요? 태주는 놀라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회사 일로 힘들면 집에서까지 힘들어 하시던 거.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아내랑 좀 안 좋아. 싸우셨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서로 대화가 안 돼. 세라는 조용히 들었다. 제 생각엔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팀장님이 너무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 네. 예전부터 그러셨잖아요. 힘든 걸 말로 안 하시고 혼자 사귀시는 거.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습관이 돼버렸나 봐. 세라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이거 저희 심리상담센터 연락처예요. 부부 상담도 하거든요. 태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팀장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는 둘이서 함께 풀어가는 거잖아요. 태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정의 목격. 그 순간 카페 밖에 서 있던 은정. 은정은 공방 일을 마치고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카페를 발견했다. 혹시 남편이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창문을 들여다봤는데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여성. 은정은 숨이 멎었다. 저 사람, 누구지? 여성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실히 편안해 보였다. 여성이 명함을 건네고 남편이 받아들이는 모습. 은정의 손이 떨렸다. 설마. 은정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폭발. 그날 밤 10시. 태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정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어. 태준의 인사에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아? 태준은 침대 옆에 앉았다. 은정이 차갑게 물었다.
오늘 누구 만났어? 태주는 당황했다. 회사 사람들 만났지. 거짓말하지 마. 은정은 몸을 돌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 봤어.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거.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게 누구야? 그 여자. 회사에서 온 강사야. 강사? 은정은 비웃었다. 강사랑 그렇게 친하게 얘기해? 아니,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 다 알아. 그 사람 윤세라 맞지? 태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떻게 12년 전에도 당신 그 사람이랑 친했잖아. 나 다 알고 있었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은정아, 오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없어?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럼 왜 내게 말 안 했어? 그 사람 다시 만났다는 거 말하면 당신이 오해할까봐. 오해가 아니라 진짜였으면 어쩔 뻔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태주는 은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정은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은정아, 나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은정은 방을 나갔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대립과 고백, 태준의 선택. 다음 날 새벽,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새벽 5시,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길고 외로워 보였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태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렴풋이 밝아오는 새벽. 그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봤다. 결혼 초 은정과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여보,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은정의 밝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다. 5년 차, 여보,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퇴근 후 은정에게 모든 걸 말하던 시절. 10년 차, 점점 말이 줄어들고,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서로에게 무심해지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멀어진 두 사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세라 카카오톡. 팀장님, 어제 상담센터 연락처 드렸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태주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세라 씨, 앞으로는 사적인 연락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태주는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은정의 고백. 같은 시각 은정은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온 것이다. 책상 위에는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결혼식 날 사진, 둘 다 웃고 있는 모습. 은정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순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든 걸 말하지 못하는 걸 거다. 은정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남편의 표정, 남편의 눈빛, 남편의 한숨. 은정은 그동안 그걸 놓치고 있었다. 남편도 나만큼 힘들었던 거야. 은정은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지금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대화의 시작. 그날 저녁, 태준과 은정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 끝에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태주는 놀라 물었다. 왜?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이 왜? 내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힘든 것도 회사 일도 다 혼자 사겼어.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세라 씨 일도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은정은 조용히 물었다. 세라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없었어. 진짜로. 태주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봤다. 12년 전에도 지금도 세라는 그냥 동료였어. 내가 생각한 건 오직 너였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당신을 믿고 싶었어.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왜? 당신이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 말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갔다. 필요 없을 리가 없잖아. 태주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너는 전부야.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은정을 안았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오해 때문에 하지 못했던 포옹. 둘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진실의 고백.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정아, 내가 요즘 힘든 이유 말해줄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은정은 놀라 물었다. 구조조정? 응. 내 나이 또래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야.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49살.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퇴하기엔 아직 일러. 그런 일이 실적도 안 좋고 팀원들이랑도 잘 안 맞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은정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하지 마. 근데 사실이잖아. 아니야. 은정은 태준의 눈을 봤다.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고 내 남편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당신한테 말할게.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요즘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어. 정체성? 응. 공방 일도 잘 안 풀리고 손님도 줄고.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 태주는 은정을 안았다. 바보,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부부 사이의 오해, 소통의 부재,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사랑.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태준과 은정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은정의 공방. 오후 6시, 은정이 새로운 향을 조합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왔어? 태준이 들어왔다.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일부러 일찍 나왔어. 태준은 작업대 앞에 섰다. 나도 당신이 만드는 향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응.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드는지 알고 싶어. 은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좋아. 그럼 같이 만들어 보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향을 완성했다. 이 향,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바닷가 냄새 같네. 태준이 말했다. 맞아. 그때가 우리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지. 은정이 대답했다. 태준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자. 응.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함께 나누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약속 평생 지키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상이 차려졌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태준이 감탄했다. 그동안 미안했어. 은정이 말했다. 나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를 바라봤다. 밤 10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여보, 태준이 말했다. 응, 사랑해.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태준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지 않을게.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다. 한때 서로를 향해 길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는 이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은정에게 말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은정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응. 저녁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좋아. 태주는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두 사람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하루를 밝히는 희망의 빛처럼. 나레이션 그림자 너머의 빛.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태준과 최은정,
49세와 47세, 결혼 20년 차 부부. 그들은 한때 서로를 향한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의심과 오해, 소통의 부재, 그리고 각자의 고독. 하지만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진솔한 대화,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부부라는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서로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여보, 나 요즘 힘들어. 나도. 같이 이겨내자. 이 간단한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외로움도, 당신의 사랑도. 부부는 마주보고 걷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쉬어가자고 말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태중과 은정처럼 우리도 때로는 서로를 향한 그림자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들지?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줍니다. 늦은 오후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태중과 은정은 빛을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다면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사랑을 이어줍니다. 그림자를 넘어 빛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오후에 멈춰선 그림자는 새로운 아침의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늦은 오후에 멈춰선 그림자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